낙준 씨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소미 씨는 그 노인이랑 무슨 사연이길래? 소미 씨 괜찮으세요? 낙준 씨의 물음에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흔들림이 가득했어요. 8회 마지막 강정구라는 이름이 그녀의 기억 속 남자와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소미는 무너져 내릴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너 아저씨랑 무슨 일 있었지? 혹시나 해서 내가 경고하는데 아저씨 안 돼? 이깟 풀꽃 반지. 둘이 금가락지 나눠 키운 것도 아니고. 그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혀요. 낙준 씨,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전 다시 돌아가지 않을래요. 그녀의 말에 낙준은 조용히 말했어요. 기억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더 중요해요. 뭐야, 가슴이 왜 이렇게 뛰어? 우리 여기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평생 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니 아파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거야?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혜숙 씨는 시어머니의 환생 신청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조용히 문을 닫고 앉은 그녀의 얼굴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혜숙 씨의 마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거든요. 침묵으로 남은 시간 속에서 그녀는 옛 기억들을 천천히 떠올렸어요. 전생에서 자신이 바로 그 시어머니 박종기 씨를 괴롭혔던 악덕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은 차마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젓가락을 놓으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따뜻한 불빛이 깃든 부엌에서 목사님은 고구마를 손질하고 있었고 혜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전생에서요. 어머니를 너무 괴롭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서 그렇게 시집살이를 했던 게 다 제 업보였던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목사님은 고구마 껍질을 벗기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혜숙 씨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미웠다가도 그립고 그립다가 또 원망스러워지고. 그건 누구나 그래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혜숙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밉다가도 또 생각나고. 그 마음이 저를 괴롭혀요. 저는 그냥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엇갈리는 걸까요? 목사님은 그녀의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분이 떠나기 전에요. 차라리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미워했던 만큼 그리워했다고 그만큼 속상했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혜숙 씨는 그의 말에 잠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늦은 사과는 있어도 전해지지 못할 진심은 없어요. 혜숙 씨, 그분이 가기 전에 그냥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지금 혜숙 씨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혜숙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생에서 다시 마주한 시어머니, 그들과의 마지막 인사가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혜숙 씨는 이제 도망치기보다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한편 소미는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도 낙준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퍼지는 천국의 공원 벤치 위 소미는 풀잎을 하나하나 따며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낙준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무슨 작업이에요? 그녀는 놀란 듯 손을 움찔했다가 곧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냥 반지 만들고 있었어요. 어릴 때 동네 아이들이랑 풀꽃으로 이렇게 만들곤 했거든요. 그때가 떠올라서요. 소미의 손엔 작고 여린 풀꽃들로 만든 원형의 고리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그걸 조심스레 낙준 씨의 손에 올렸어요. 선물이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예쁘기도 하고. 순간 낙준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햇빛에 비친 소미의 눈동자는 투명하게 빛났고 그의 손가락에 가만히 풀꽃 반지가 끼워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온기가 흘렀고 그 찰나만큼은 기억도 상처도 진실도 모두 사라진 듯 했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낙준 씨는 짧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이 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는 그 반지를 괜히 몇 번 만지작거리며 그것이 가볍지 않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따스한 시간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그날 저녁 혜숙 씨는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풀꽃 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런 말도 듣지 않았지만 묘하게 무거운 분위기가 그 반지 하나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조용히 식탁에 앉은 혜숙 씨는 반지를 쥔 채로 손을 떨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낙준의 표정, 소미의 조심스런 태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는 공기까지도 느껴졌어요. 그 아이 아직 여기 있었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부터 혜숙 씨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고 이 집안의 온도가 자신만을 비껴가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혜숙 씨는 목사님과 마당을 거닐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목사님, 나만 이 집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난 좀 지쳤어요. 계속 서 있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자꾸자꾸 나만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에요. 목사님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말했어요. 혜숙 씨, 관계라는 건 늘 변해요. 하지만 그 중심엔 여전히 혜숙 씨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스며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저만 자꾸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죠? 그건 어쩌면 혜숙 씨가 너무 소중해서일 수도 있어요. 익숙한 존재일수록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잊고 지내거든요. 그 말에 혜숙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의 문을 조금씩 다시 열기 시작했어요. 반지를 껴준 사람, 반지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 그 셋의 감정은 이제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결국 누군가는 용서를, 누군가는 용기를,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혜숙 씨 곁에서 묵묵히 그녀의 시간을 채워주고 있어요. 한밤중 별빛이 내리는 마당에 홀로 서 있던 혜숙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조금 외로워 보였는지 목사님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섰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주무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혜숙 씨는 천천히 눈을 떴고 잠시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냥요, 누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요. 기다리는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아요. 늘 누군가를 기다렸던 인생이었거든요. 그 말에 목사님은 옆자리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함께 올려다봤어요. 혜숙 씨, 전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게 거창한 곳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밥을 누군가와 나눠 먹고 말 섞고 울고 웃고 손 한 번 잡아주는 그 순간들이 천국 같았어요. 누구의 품이라도 따뜻할 수 있다면 그게 천국 아닐까요? 그 말에 혜숙 씨는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눈가에는 어느새 그렁그렁한 물기가 차오르더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지만 제 마음은 참 복잡해요. 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이렇게 많은 감정이 얽히고 설켜 있는지도 몰랐어요. 미움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요. 목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혜숙 씨가 깊은 사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얕은 마음이면 그렇게 오래 남지도 않거든요.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건 결국 마음이니까요. 그리고요, 지금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일 수 있어요. 혜숙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목사님은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혜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목사님, 그 말 기억할게요. 천국은 누군가의 품이 따뜻했던 그 순간이라는 말씀. 저 이제 그 따뜻함을 놓치지 않으려 해요. 누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제 마음은 천국처럼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렇게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밤이 조용히 그들 사이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미는 강정구 형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꿈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안개 속을 헤매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날의 웃음은 온데간데 없었고 표정은 날카롭고 무거웠습니다. 그 시선은 소미를 관통했고 소미는 그 눈빛에 무언의 비난이 담겨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혹시 강정구 형사님이세요? 소미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마치 천둥처럼 뛰고 있었어요. 자신이 묻고 있는 질문조차 두려운 듯 그녀는 숨을 고르며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강정구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며 그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냐? 그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에 소미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억이라니 도대체 무슨 기억을 말하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어렴풋한 이미지 하나가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푸른밤 새벽녘의 좁은 골목 어딘가 어수선했던 그곳.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그 장면,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그가 강정구였다는 걸.
저 정말 그 사람을 해쳤던 건가요? 그게 제 잘못이었나요? 소미는 떨리는 손끝을 가슴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하는 내내 눈은 붉게 물들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누군가의 분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강정구는 그 말에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기억 못하는 게 다행일지도 몰라. 그날 있었던 일 그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일이야. 그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너는 아마 아직 모를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소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리는 힘을 잃었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그런 사람이었던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소미는 고개를 감추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등은 떨렸고 어깨는 쿡쿡 들썩였어요. 강정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녀를 증오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분명 그날의 그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달려온 고낙준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소미를 보자마자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기억이든 우리가 마주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소미는 낙준의 품에 안긴 채 흐느끼며 말했어요. 근데요, 낙준 씨, 저 무서워요. 기억이 돌아올수록 내가 나 자신을 더 싫어지면 어떡하죠? 제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한 게 사실이라면요. 제가 정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낙준 씨는 그래도 저랑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낙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당신은 지금 진심으로 누군가를 걱정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건 이미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난 당신을 그날의 사람이 아닌 지금의 당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말에 소미는 더욱 오열하며 낙준에게 얼굴을 묻었고 강정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어디선가 작은 연민이 스며든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차차 알아가겠지만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벌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일지도 몰라. 그는 그렇게 속삭이듯 말하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긴 터널의 끝자락 비로소 소미는 고통과 마주했지만 동시에 그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졌고 세 사람의 마음속엔 각자의 무게가 남았지만 적어도 지금은 함께라는 사실이 그들을 버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